전북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셨고 현재는 민족문화연구소 소장님이신 김두익 소장님의 강연이 있으시겠습니다. 그동안에 판소리에 관해서는 제가 강의 별로 해본 적이 여기서 음악 쪽에서는 없는데요. 충청도, 특히 충청도는 이제 판소리 쪽에서 중고제 의장이라고 해가지고 평조하고 우조 쪽의 그 성조를 많이 강조하는 중고제가 많이 발달을 했고, 또 그런 면에서 동편제와 서편제를 아우르는 그 어떤 중간지대로서의 충청도 판소리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판소리 쪽에서 그동안 연구된 것들은 이제 음악적인 거하고 문학적인 쪽을 많이 했는데요. 요즘에 이제 판소리를 우리가 공부하려면 음악, 문학만 가지고 안 되고 공연 전체를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이 흘러가고 있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쪽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판소리를 연구하려면 이제 지금까지는 문학이나 음악 쪽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 퍼포먼스 스터디라고 해서 공연학 쪽으로 많이 이제 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할 때 판소리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네 가지가 중요한데요. 이제 공연하는 사람하고 공연하는 사람의 텍스트하고 청관중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문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컨텍스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판소리를 우리가 그래서 공연학적으로 다룰 때에는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광대의 이제 인물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또 이제 음악적인 측면에서 창과 암일이 그리고 또 광대 고수가 행하는 이제 연극적인 동작, 발림, 너름새 그리고 이제 고수가 광대와 함께 다뤄야 되는 장단 그리고 이제 추임새는 고수하고 청관중이 이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다뤄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저 중에서 지금 창과 암일이하고 화설칠의 문학을 중심으로 너무 연구를 해서 판소리 본래의 종합적인 성격을 잘 우리가 이해를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소리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공헌학적으로 보려면은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을 함께 봐야 되는데 첫째는 이제 판소리가 이 현전성을 다양하게 동원한다. 현전성은 지금 이것에 우리가 실제 하나의 구체적인 사물로 존재하는 성격을 현전성이라고 하는데 그 현전성을 판소리처럼 다양하게 동원하는 공연 예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전성을 우리가 어떻게 그런 판소리가 구사하느냐 하면은 먼저 이렇게 시간을 다양하게 이용한다. 그래서 이제 공연 시간과 작품 시간과 또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공연 시간과 작품 시간을 동시에 구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요. 구체적인 예 하나 들어보면은 저기 이제 공연 시간은 뭐 판소리 광대가 공연하다가 이제 아이고 광대가 목이 쉬어서 물을 한 잔 마셔야 되는 것이었다. 그럴 때는 이제 바로 무대에서 공연하는 시간으로 돌아오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이제 판소리 광대가 아이고 여보 도련님 참으로 가실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춘향이가 되는 거니까 작품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세 번째가 재밌는데요. 이제 판소리 하는 사람이 춘향가에서 어사또를 물끄러미 정신없이 퍼더니 많은 울음도 반 웃음도 반으로 이런 제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이제 판소리 광대는 이제 고수를 바라보고 하지만은 입으로는 어사또를 정신없이 바라본다. 이것은 이제 그 나레이션이니까 어사또를 바라본다는 이제 공연하는 시간을 자기 입으로는 하면서 그 표정으로는 이제 춘향의 모습을 하거든요. 이 얘기가 광대가 있다면 어사또를 물끄러미 정신없이 보더니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입으로는 공연 시간을 얘기하면서 이 얼굴 표정으로는 춘향이의 작품
등장인물의 그 표정을 지으니까 이 두 가지 시간이 이제 결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성 면에서도 판소리는 다양한 그 시간을 동시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구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렇게 볼 때 또 이 현전성이라고 하는 것을 구사할 때에도 광대 하나만 봐도 광대 자신으로서의 현전성을 이렇게 구사하고 또 등장인물로서의 현전성을 구사하고 또 이제 등장인물인과 동시에 서사자로서의 현장성도 같이 이렇게 구사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수라든가 청관중도 이렇게 다양한 그런 현장성을 구사하기 때문에 판소리가 겉으로는 대단히 간단하게 생긴 것 같지만은 그 내면적으로는 대단히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 판소리의 여러 가지 공연학적인 특징이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그런 충분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판소리가 소리 청각 중심의 신체 미학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가지 공연 예술은 이런 시각 중심도 있고 청각 중심도 있지만 판소리는 그 청각 중심으로 그 모든 시각과 청각을 종합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비용 체험의 원리라는 게 뭐냐면은 판소리를 할 때에는 보수와 광대는 이제 이 다른 공연과는 다르게 중간에 이렇게 블랭크를 비웁니다. 예를 들어서 산천은 이렇게 비우고 험준하고 또 비우고 수목은 총자번디 이렇게 또 비우거든요. 이런 시간적인 블랭크를 공선하고 하는데 이것을 계속 비워놓는 이유가 뭐냐면 청관용으로 하여금 그걸 채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비움 체험의 원리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다른 공연 예술에서는 보기 힘든, 그리고 그것을 아주 그 높은 수준의 그 예술적인 그 어떤 그 양식으로까지 그 이제 그 형식화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따라서 긴장과 이완이 되고, 말하자면 또 긴장이 뭐냐면 이제 노래할 때는 긴장이 되고 안일이 말로 할 때는 이제 이완이 되는 거죠. 이런 긴장 이완의 원리와 비움 체험의 원리가 판소리를 공연하는 또 중요한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런 사례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탈경계화 원리는 뭐냐면은 이 공연예술의 일반적인 특히 서양의 공연예술은 이 청관중과 이 공연자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그것이 단절되어 있는데요. 판소리에서는 이 청관중과 공연자 사이의 경계를 끊임없이 허물어서 나중에는 이 공연자인 광대와 고수 그리고 청관중 사이의 경계가 그 개방적인 어떤 소통 관계로 바뀐다. 이것을 탈경계화의 원리라고 합니다. 명창이라는 말하고 규명창이라는 말이 귀라는 말이 이게 모순되는 말인데, 다시 말해서 청관중도 이 귀가 명창 수준으로 올라가야 다시 말해 그래야 추임새를 잘할 수가 있고 어디에 블랭크가 있느냐 알아서 그걸 채울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청관중 그 다음에 고수 광대나 전부 이런 독공을 요하는 그런 예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던음의 원리가 있는데요. 이 던음이라는 것은 이제 더 집어 넣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고제 중에서도 영계달 명창이 했던 그 주천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한 가지는 찢어지고 한 가지는 늘어져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흔들흔들이 넘어진다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기 충청도의 중고제에서만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영계달이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그런 그 만들어진 더 만들어낸 것을 판소리에다 집어 넣었다, 더 넣었다 해서 더 넣이거든요. 여기서 판소리 예를 들어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같은 게 그냥 평생 뭐 수백 년 가도 그대로 있지만 판소리는
유명한 명창이 나오면은 더 집어 넣어요. 그래서 쑥대머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인방울이 쑥대머리도 쑥대머리 그게 옛날에 없었어요. 근데 저 일제 강점기에 이제 우리 그 한맺힌 우리의 삶을 인방울이가 불러가지고 더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그게 견인이 된 거죠. 근데 춘향가가 인방울 이전에는 쑥대머리가 없었어요. 그게 나중에 생긴 거죠. 연변의 추천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판소리는 끊임없이 이 판소리를 하는 청관중 보수 강당 협조를 해서 부전 신수에서 더 집어넣어가지고 텍스트 자체를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내나간다.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현장 평가 원리도 아까 그런 것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 유명한 공연들은 대개 평론가가 있어가지고 공연이 끝난 다음에 신문에다가 게재를 하거나 뭐 리뷰라든가 이제 월평에다 쓰잖아요. 근데 판소리는 그 현장에서 현관중의 추임새에 의해서 공연이 평가가 되죠. 그거 이외엔 다른 평가가 그 다음은 이제 그건 2차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현장 평가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소리 미학으로서는 이제 이면 식임새 미학이라는 게 있고 그늘의 미학이라는 게 있는데 판소리의 그 이면 식임새 그늘 세 가지는 이제 하나 이렇게 계열을 이루어 가지고 어떤 이면의 문제가 식임새의 문제로 그늘의 문제로 이렇게 이제 심화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늘이라는 말이 제일 유명한 말인데 판소리 잘하는 사람을 그 사람 그늘이 있다. 그늘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그늘이라는 것은 이게 묘한 게 이 다크 사이드도 아니고 하이라이트도 아니고 중간 단계이거든요. 이 그늘이라는 것이 특징이 어두운 곳과 밝은 것을 융합시키는 곳이에요. 판소리에 나는 그래서 중고체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중고체는 동편제와 서편제의 장점들을 융합해서 마치 그늘처럼 그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은 그 중간 단계에서 두 가지를 잘 융합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판소리에서 이런 그늘의 미학을 최고의 미학으로 친다는 것도 재미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아까 주어진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걸 판단이 돼서 제가 막 두서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도 잘 못 드렸고 다만 이제 이러이러한 것들이 판소리를 우리가 공부할 이해하고 같이 향유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두서없이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